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여권 내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그저께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서 어제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규모 토론회를 갖고 개정 국회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 요구한 이장우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인데, 자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신 이유는요? 우선 이번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동안 이 원내대표께서 보여주신 정치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요. 또 협상 과정에서의 정무적 판단도 상당히 실기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야 협상과 관련된 전략 부재도 그동안 많이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일한 협상력 때문에 본질과 관계없는 사안들이 대다수 수용돼서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이 그동안 2월 임시국회 때도요. 최우선 법안으로 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덜컥 받아주고 실질적으로 정말 정작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당정청 갈등에 실질적으로 조정력자 역할을 해야 될 원내대표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개인 욕심을 앞세운다, 어떤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봅니다. 개인 유승민 의원이실 때는 본인의 이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얘기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또 정부와 이 의견들을 또 여러 가지 협의하고 또 청와대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해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다리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인데 도리어 개인적인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도리어 당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욕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이 조율이 안 돼 있는 많은 의원들과 조율이 안 돼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가 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 주장 문제, 또 사드 관련 배치 공론화했던 문제, 또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연구화해서 소득 대체율 50% 연계했던 문제,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야당이 전략적인 국정 발목 잡기, 또 향후에 실질적인 식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국회법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덜컥 받아주는 문제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야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협상 결과물은 어느 정도 뭐 여당 내에서의 합의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줘야 될 게 있고 원칙을 고수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도리어 이 정부를 만약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발목을 잡고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야당이. 도리어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됐는데 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도리어 실질적인 국정을 발목 잡아야 될 국회법 개정에는 덜렁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달라. 그리고 청와대와 충분히 의견이 교환됐다. 이렇게 의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협상에 전권을 줬을 때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개정 국회법 문제를 지금 가장 크게 거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의원님도 이 개정 국회법 통과할 때 찬성권 던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땐 찬성하시고 유승민 원내대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또 이게 문제를 삼으신 거죠? 의원총회에서는 그 우려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의뢰를 했고 또 이런 국회법 개정 문제는 신중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충분히 조율됐다고 얘기했고 전권을 달라. 그래서 전권을 주고 나서도 협상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청와대와의 조율도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가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당 지도부가 이제 여야 합의로 만든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던지시고 이제 모양새로 나중에 청와대가 반발을 하니까 어떤 유승민 원내대표 리더십을 문제 삼는 것은 좀 모순적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원총회에서요. 예.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했어요. 예.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해서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 워낙 시급하다고 하면서 처리해달라고 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고 또 당청이 갈등하게 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 우려했던 것이 그 결과물에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 왜 그 책임은 왜 유승민 원내대표만이 져야 될까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 관련해서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내 지도부 얘기는 몇 번이나 이 당내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했고 추인을 받았고 또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찬성표도 대부분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위임했다는 것이 예. 의원들이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위임을 해줬을 때는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고 예. 최고위원회에 가셔서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중에 최고위원 한 분하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예. 최고위원회에서도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됐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최고위원회에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뭐 추인했다는 것도 추인 안 게 하시고 제대로 정보를 제공 안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협상 과정에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논란의 핵심이 이제 청와대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위헌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 잘 모르셨던 거 아닌가요? 위헌성을 모른 게 아니고요. 예? 많은 의원들 특히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동안 이 검찰에 있던 또 판사였던 국회의원들께서 예. 이에 대한 위헌 여부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의원총회에서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공무원 연금 시급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좀 위임해달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논란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서. 그 위헌성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또 법사위의 검토를 보고 결정하자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위헌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받고 대부분이 찬성표 던지는 거 아닌가요? 위헌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이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야당에서 지금 강제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야당의 입맛에만큼 모든 국정에 시행령을 개정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실질 국정을 발목을 잡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상당히 말렸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대다수 의원님 잠깐만요.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거.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청취자들은 이제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이제 찬성표를 다 던지시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나중에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청와대의 반발이 거세니까 나중에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청와대를 거들고 나선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반발이 거센 게 아니고요. 예. 친박계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했다니까요. 의원총회에서. 예. 그런데 그걸 덮고 가고 이 협상을 위임해달라고 그러고 충분히 조율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의원들이 그날 심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조율이 된 걸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하시는데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그건 차후에 충분히 여러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메르스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자, 이 초기 대응 문제도 미흡하고 하는데 대통령의 사과도 써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메르스 문제는 굉장히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동안 이
질병 관리 관련해서 국가 대응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번 사태는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네. 또 국회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이제 정부 당초 발표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논란에 맞춰서 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실질적인 중심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제대로 진정이 안 되고 확산돼서 국민들 불안이 커진다면 그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까지 거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었습니다.